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 연말입니다. 연말이고 내일이면 2024년 또 새해가 뜨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잘 대응하시길 일단은 제가 기원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고요. 자, 카카오 2024년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연말에 이렇게 또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 명료하게 좀 내용들을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단 제목 타이틀을 제가 좀 지어봤는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제목 타이틀을 좀 그려봤고요. 카카오 2024년도 미래 상승 뭐 또는 하락 이런 부분들을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도 일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2023년도는 참 지독하게도 투자 여러분들 마음고생 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로 이제 돌아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71,300원 정도까지 자 보세요. 이렇게 일시적이나마 그래도 강하게 좀 치고 나왔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실제 우리 회원분들 보면 이때 가격대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나중에 여기 와서 비중 태우다가 이제 물타기 하다가 결국은 평단가가 6만원, 6만 5천원 사이에 물렸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당연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야 우리가 뭐 확정지어서 이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 원래 주식 시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작년 우리가 아주 짧게는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11월, 12월 이렇게 그림 나왔고 2월, 3월로 가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다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들 그려졌고 결국은 올해 딱 연말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올해 이렇게 종일 그냥 빠졌었던 거에 감안하면 그래도 투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 카카오는요. 아무래도 지금 올해 내내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 내부에서 일단은 결속을 좀 다지는 한 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빠르게 뭐 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속속들이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미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그런 악재들은 대부분 주가에 다 선 반영됐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만약에 뭐 김범수 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카카오 그런 법원 판결 뭐 이런 내용들이 혹여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들이 분명히 더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 내부 결속을 잘 다져가는 과정이고 김범수 의장도 계속적으로 개편이라든가 개혁을 위해서 지금 손 걷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2024년도는 올해 2023년도 성장이 둔화됐었던 거 그러니까 고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지 못하면서 2023년도는 저성장이었다면 2024년도는 다시 한번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비상장 계열사 뭐 카카오 엔터라든가 카카오 모빌리티 뭐 이런 관련된 대표적인 카카오에서 좀 밀고 있는 이들 회사들이 결국 성장을 잘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오픈 AI 미국 주식 이슈가 좀 불어닥치면서 인공지능 AI 관련된 주식들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뭐 또는 로봇 관련된 주식들 2차 전지 포함해서 이런 주식들이 대체로 크게 올해 올랐었잖아요. 올해 상반기 때. 내년에도 이런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성장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부분들은 카카오 브레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다 비상장 계열사들입니다. 자, 코 GPT 2.0이라고 해서 사실 뭐 저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뉴스들이 일단은 먹통입니다.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 GPT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올해 하반기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좀 지연됐죠. 아무래도 김범수 의장의 뭐 그런 조사들, 카카오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지연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뭐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형태의 모델로 출시한다고 내용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왕 어차피 조금 늦어졌다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카카오톡이 우리 그 한국 특히 이제 국민 SNS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좀 재밌게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금융 결제도 많이 하잖아요. 이체 서비스라든가 뭐 또 카카오티를 통해서 뭐 우리가 또 티맵, 카카오맵, 길찾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뭐 또는 택배라든가 음식 배달 등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AI 모델이 접목돼서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하고 그 답을 좀 빨리 찾아주는 좀 더 특화된 서비스가 좀 나오길 저는 바라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선물하기 기능 있잖아요. 선물하기를 직접 이제 선물을 하려고 하는 사용자 그 다음에 받는 친구 뭐 프렌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대방의 이제 검색과 또는 구매 패턴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좋아할 만한 그런 성향에 대한 어떤 선물들을 선물할 사용자에게 추천해 주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선물도 좀 더 세밀해지게. 예. 이게 왜냐면 우리가 선물 하나하나 하는 것도 상대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친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선물 하나하나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재미있게 좀 활용해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물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좀 되고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뭐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분명히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카카오는 잘 해결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쨌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카카오는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저쪽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잘 성공한 이런 모델들을 결국은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뭐 또는 유럽 또는 이쪽 북미 시장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다 바람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카카오는 자 플랫폼 사업이죠.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신 카카오톡 그다음에 선물하기 기능 그다음에 뭐 포털 사이트 우리 다음 다음도 최근에 이제 개편 관련된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티,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등이 우리 보통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콘텐츠 사업이 아무래도 게임 관련된 사업. 이거는 이제 카카오 게임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 게임으로 통해서 이제 게임 사업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멜론을 통해서 이제 뮤직, 음악 서비스. 네, 그다음에 스토리 부분을 통해서 이제 피코마,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IP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만화라든가 그다음에 드라마 뭐 또는 카카오 웹툰 뭐 카카오 페이지를 통한 이런 부분들 결국은 여기에서도 또 확장돼 가지고 그쵸 만화 원작을 통해서 뭐 영화도 만들게 되고 드라마도 만들게 되고 그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부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결국은 내년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위에 이제 상위에 카카오가 있으니까 지주사 카카오가 이제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2024년도 제가 이거 이제 좀 차트로 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이 시뮬레이터를 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상의 가격을 집어넣고 캔들 하나 새롭게 좀 만들 수 있거든요. 뭐 하나뿐만 아니라 뭐 10개도 만들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요거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카카오 차트고요. 카카오 차트 연간 차트입니다. 카카오의 연간 차트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2024년도 연간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뭐 일주일, 이주일 자체 분석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연간으로 차트를 놓고 큰 틀에서 박스 정도의 흐름을 좀 투자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좀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 이거는 혼자 자주 하는 건데 투자자 여러분들 이거 또 아시는 분도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이렇게 시연해 보는 것도 또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가운데 보시게 되면 카카오가 이제 상장한 1999년도 이후에 이렇게 이제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해마다 이렇게 연간 시가, 고가, 저가, 뭐 이렇게 종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거래 대금도 이렇게 나와 있고 거래량도 나와 있고 이거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 나름입니다. 이거 일간 차트로도 할 수 있어요. 일간, 뭐 주간, 월간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연간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지금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 캔들 하나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2024년도.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실제로 이제 종가 수준에서 2023년도 종가는 이미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 자체를 실제 2023년도 종가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가격을 종가 가격으로 제가 맞춰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격이 캔들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캔들 하나 만들어졌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시연을 일부러 하냐면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5위평, 12평, 22평들이 하나씩 더 연장되는 거예요. 예, 하나씩 더 연장돼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투자 여러분들? 저는 차티스트예요. 예, 저는 일단은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부분들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이 바로 이제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기술적 대응을 저는 전체 비중의 70%를 상당히 높게 분석을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카카오 실적 얼마나 좋아질지, 예, 계열사들 얼마나 성장할지, 또는 뭐 카카오에 대한 이슈들, 네, 또는 뭐 재무제표들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죠. 실제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 더 좋을지 나쁠지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주가가 이 영향으로 더 많이 오를지 떨어질지. 근데 큰 틀에서는 결국은 이런 이슈나 호재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이거 주가가 선반영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결국은 실적 발표들 다 나온 다음에 주가가 움직일까요? 이런 이슈, 호재도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투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 주가에 대부분 다 선반영됩니다. 후반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가에 호재가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요 결국은요 주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호실적 나오고요 호재들이 결국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빠르면 그 당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가 만약에 오늘 한 10%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결국은 뉴스나 기사가 빠바박 같이 뜬단 말이에요. 대체로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어떤 기업들에는 뭐 수주공시, 일반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수주공시가 빡 뜨면서 만약에 매출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20%의 수주공시가 떴다. 이거 20%는 상당하니까.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수주 관련된 공시들 내용이고, 아니면 뭐 누가 어떤 뭐 MOU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고, 대체로 근데 주가는요 실적 따라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대체로 선반영돼서 그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좋아서 주가가 결국은 올랐구나. 따지고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반영되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응을 주가가 먼저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봤으면 우리는 주식을 좀 더 빨리 사야 되잖아요. 미리 올라가서 사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문제가 생겨서 떨어질 것 같으면 좀 더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비중 조절 좀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유튜버를 보고 있고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의 뭐 어떤 치어리더 같은 개념으로 투자자분들 카카오 항상 좋습니다. 항상 무조건 보유하세요. 이 종목 10만원, 20만원 갈 겁니다. 할 것 같으면 투자자분들 제 유튜브 들어올 이유가 있나요? 저하고 같이 할 이유도 없고 투자자분들 저한테 들을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유튜버들도 다 그런 좋은 얘기들은 해줄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매매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물론 결정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터치는 손으로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으로도 터치도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 선택의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잘 돼서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과가 잘 이어지길 바라는 거니까 그 마음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기술적 대응을 하기 위함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봉캔들 하나 요렇게 종가 기준으로 2023년도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도 그냥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냥 종가 기준으로 딱 하나 캔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5년선 하나가 연장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10년선 연장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20년선도. 그러면 제가 앞에서 우리 카카오 2023년도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좀 보셨겠지만 우리 10년선 얘기 계속 강조드렸죠. 10년선 막 터지면서 내려갈 때 10년선은 지지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터져서 내려갔잖아요. 결국은 거기 내려가면서 우리 36,000원 얘기들 올해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 36,000원 여기는 과거의 지지력 기반이 탄탄했었습니다. 여기 36,000원 정도 오면 이제 다 왔네요. 36,000원 이제는 다 왔습니다라고 막 강조드렸었던 거. 그 시기들 영상이 잘 담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들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10년선 잘 지켜줬고 상단으로는 5년선 저항 아래로는 10년선 지지력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지금 위아래가 박스권 정도 수준이고 도지형 캔들로 아래에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위에서는 고가 매도세가 많이 작용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 2024년도는요. 2024년도도 큰 틀에서는 투자 여러분들 변동성이 분명히 작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했었던 그 기준대로만 놓고 보면 자 5년선이 75,000원 정도 나와요. 여기 딱 갖다 찍으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75,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은요 10년선은 47,000원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일간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차트로 놓고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7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아래로는 47,000원 정도. 요렇게 제가 크로스선 가로선을 좀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이제 영상에서 66,000원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고 여기 60개월 선 말씀드렸죠. 요 선을 일단 당장 지울게요. 그 큰 차이가 없어요. 66,000원하고 사실은 75,000원하고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을 놓고 보면 여기에 변동성을 한번 보세요. 변동성 폭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네, 한 30% 정도? 네, 이 변동성만 보면 한 30% 정도 나와요. 47,000원에서 75,000원. 네,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으면 작고 또 크면 큰데 일단은 제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실제로 연간 차트로만 놓고 보면 올해 2023년도도 그랬지만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네, 고성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10년선 유지될 가능성을 강조드렸었던 거고, 그러면 이 고성장 기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격 저항이라고 해놓는 이 가격보다도 더 퍼포먼스가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저는 75,000원 부분들이 실제로 저는 더 돌파돼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고, 앞에서 제가 8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2024년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욕심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8만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8만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평단가 많이 낮춰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평단가를 좀 낮춰놓은 게 한 7만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내년으로 이제 가면서 조금 더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해두면 나중에 7만원 또는 8만원 우리가 욕심낼 수 있는 그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수익 전환 또는 원금 회복이 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과정들이 시간들이 내년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아래로는 한 47,000원 정도, 위로는 한 75,000원 정도를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잘 대응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추세적으로 빨리 올라갈지 아니면 주가 조정을 먼저 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내년으로 가는 이 상반기가 그렇게 녹록한 시장 상황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 좋다가 아니잖아요. 뭐 일정 부분 경제 성장은 하겠죠. 왜냐면 올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이 얼마나 수출과 이런 무역 수지를 잘 이겨내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성장률을 잘 만들어가는지,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 그러면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라든가 이런 그룹 주식들 한번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들 주가들이 잘 유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그러면 카카오도 큰 틀에서는 문제없이, 큰 흔들림 없이 그냥 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호전되지 않거나 뭐 둔화되거나 이래버리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카카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아주 빨리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8만원 영역이라도 좀 빨리 올라가서 그럼 투자 여러분들이 좀 본전이나 또는 수익 실현 좀 하면서 또 비중 조절 또 해줬다가 또 사고 해서 또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망해 보는 것은 상반기에 조금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제 횡보 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일단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날수기법, 일수기법들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쵸? 60일 가격 이평선을 이렇게 회복돼서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 수준까지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귀해서 복귀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가가. 근데 지금 우리가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 35개의 봉캔들이잖아요. 35개 봉캔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60일 추세선 돌파된 이후에. 그러면 60개월까지는 25개 봉캔들이 남아있잖아요. 60일 거래일을 만들려 그러면 25 거래일이면 대략 20 거래일이 우리가 1개월로 치니까 대략 내년 1월 2월 정도 사이에 보면 대략 한 60 거래일 정도는 맞춰지거든요. 요거 돌파된 다음부터는. 그러면 한 60 거래일 정도가 맞춰지니까 대략 60일 이평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과거에 이런 시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기들. 대략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60일 추세선하고 맞닿는 시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투자 여러분들. 그럼 그 시기가 1월이나 2월 정도 그 흐름이 저는 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더 치고 나가면 당연히 얘하고 이격도가 더 벌어지니까, 물론 올라가는 건 좋긴 좋은데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언제 비중 조절 잘 조절을 하는지,
왜냐면 올라가서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조정 나올 때 좀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올라가 주면 뭐가 좋다 그랬죠? 떨어지는 진폭 자체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많이 안 떨어진다. 예, 다만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퍼포먼스가 세게 나와가지고 얘가 막 7만 원대까지 막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당장 우리 입가에 미소는 짓겠습니다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또 훅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의 진폭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는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62평하고, 그러면 결국은 뒤늦게 여기 와서 62평하고 터치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잘 비중 조절을 해야 여기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이탈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매매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나리오를 먼저 짜보는 거예요. 이렇게 갈지, 이거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얘가 62평 올 때까지 옆으로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횡보하는 거예요. 대략 한 1월 또는 2월 정도까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건 뭐죠? 이거는 그냥 기간 조정이잖아요. 이거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역시 조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62평 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기간 조정을 보인 다음에 62평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62평 뭐 20, 10, 52평을 다 모아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처럼 다 모아놓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그거를 두 번째 시나리오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거는 뭐 이렇게 당장 조정이 1월달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62평 맞고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가버리면 일단은 가격 조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러면 우리가 밑에서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밑에서 비중 조절을 잘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가 7,500원 뭐 또는 8만원을 올해로 놓고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어려운 시기들 지나가고 있으니, 그러면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빨리 나오는 건 어쨌든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거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짜놓고 제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투자자분들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큰 추세를 보고 큰 흐름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비중 조절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대응을 못했을 때 우리가 물렸을 때가 문제가 된 거지, 사실은 비중 조절해가지고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여유있게 기다리면 항상 밑에서 기회는 항상 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 조절 못해서 돈이 꽉 묶였을 때는 이도저도 못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돈을 사용해야 되는 사용처가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돈을 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손절 매도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주식하기가 참 어렵고, 막 내팽개치고 싶고 주식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카카오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더 항상 나는 여유 자금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걸 어디 대출 받아서 제가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출 받는 순간 또 다시 이자 비용이라든가 원금을 일부 계속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출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조금 손을 보더라도 나중에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해 놓고 기다리는 게 더 낫습니다. 대출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카카오는 내년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들이 상반기에 결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가 완전히 좀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보고 대응을 잘 한다, 그렇게 하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결국은 성과입니다. 성과. 결국은 이 결과,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냥 이거 뭐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1년 2년 계속 시간만 보내고 내
내 자산이 그냥 마이너스인 것만 보고 기다릴 것 같으면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게 세상 편할 겁니다. 잠 잘 오고. 이거 신경 안 쓰고. 근데 우리는 은행 이자보다도 조금이나마 단돈 뭐 3% 5%라도 우리는 수익을 더 보려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시장인데, 본의 아니게 다들 물려 있는 거지. 이거 뭐 물리고 싶어서 물리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식 시장 들어가서 손해 보고 싶다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일심동체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다 성공하려고, 다 수익 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거 가지고 막 100%, 200%, 1000%막 대박 내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주식으로 뭐 대박 내겠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네, 차라리 로또 한 장 사는 게 더 속 편하지. 일주일 지나면 또 마음 그냥 깔끔하게 또 잊어버리고 또 로또 한 장 사면 되니까. 근데 주식 가지고 그렇게 대박 내겠다라는 욕심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있다 그러면 마음을 빨리 접으세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절대 손해를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다 보면 꼭 손해가 발생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수해야지. 대신에 이제 추세가 이렇게 좋게 우상향할 때는 반대로 또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 마인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 좀 더 2024년도도 또 헤쳐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근데 이제 또 2024년도 뭔가 달라질 거야, 대박을 내야지라고 달려들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2024년도 냉정과 열정 사이 차갑기도 하고 또 뜨거워질 수도 있는 이 주식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잘 대응하자. 아시겠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잘 대응하고 또 기계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어쨌든 의견들은 꾸준하게 좀 잘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고요.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아시죠? 네. 편안한 연휴 마무리 잘 되시고요. 1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